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다양한 무기 소식 알려드리는 K&D 국방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최근 진행된 KF-21 보라매의 비행은 국군의 날 이후에도 국민과 외신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불과 몇 초간의 기동이었지만 서울 도심을 가로지른 굉음은 마치 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소리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곳곳에서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비행은 단순한 시범이 아니었습니다. 보라매는 고도 50m에 불과한 초저공 비행을 실시하며 고층 빌딩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는 외신들조차 놀랄 정도의 과감한 기동으로 평가됩니다. 이어 급강하 후 재상승, 수평비행 전환까지 일련의 동작이 단 몇 초 만에 이어지며 현장 관람객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한 기체가 편대를 벗어나듯 속도를 끌어올린 뒤 공중에서 회전하며 다시 합류하는 장면은 전투기 조종사의 숙련도와 기체의 민첩성이 얼마나 정밀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범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복합센서 및 네트워크 기반 전장 운용 시험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KF-21은 다중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실시간 데이터 연동을 통해 전술 상황을 판단하는 기능을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고기동 비행은 기존 4세대 전투기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정밀 제어 능력을 보여주며 4.5세대를 넘어 스텔스 전투기의 완성도에 점차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사장 상공을 가르며 날아오른 보라매의 기체는 은빛과 무광회색이 어우러진 매끈한 외형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자마자 급상승, 이어 수직 기동 후 수평 전환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장면은 완벽한 제어와 추진 성능의 결과였습니다. 반사광이 유려하게 흩어지는 순간마다 사람들의 휴대폰 카메라가 하늘을 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행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전력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KF-21은 시제기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양상 검증에 들어선 상태이며 이번 저공 비행은 비행 제어 시스템과 엔진 반응성, 공기역학적 안정성을 실제 환경에서 점검하는 실험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항공기술이 이제는 시험대가 아닌 실전 수준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하늘을 수놓은 보라매는 더 이상 개발 중인 전투기가 아닌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 전력 그 자체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서울 도심을 가른 50m 초저공 비행은 스텔스 기동성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텔스 기동성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평에 이어 현장의 분위기는 한층 더 구체적인 현실감을 띄었습니다. 행사 당일 공개된 기체들 가운데는 최근 시제기 시험과 정비 거점 확충 소식이 전해졌던 기체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KF-21의 양상과 실전 배치 준비가 눈앞으로 온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까지 단계적 배치 계획이 진행 중이며 추가 시제기 운용과 항전개통 검증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관람객의 탄성과 전문가의 분석이 교차하는 그 현장에서는 더 이상 개발 단계의 불확실성 대신 현장 검증의 실체가 체감되고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이날 공식 발표를 통해 KF-21을 기본 플랫폼으로 하여 임무별로 최적화한 3가지 파생형을 병행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파생형들이 모두 완성될 경우 단일 기종의 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기종을 기반으로 임무 특성에 맞춘 변형을 빠르게 파생시키는 방식은 현대의 전투기 개발의 흐름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으며 운영 정비 측면의 통합으로 비용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됩니다. 초기 전망은 다소 신중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설계의 기본 골격과 공기역학적 한계, 예상과 일정 제약을 근거로 파생형의 개선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공동개발 파트너의 참여가 불투명해질 경우 설계 변경과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고 의미 있는 블록 업그레이드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KF-21의 파생형이 기존 성능의 소폭 개선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신중한 평가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이가 공개한 내부 영상과 기술 설명은 이러한 회의적 관측을 단번에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KF-21은 설계 초기 단계부터 다목적 파생을 염두에 두고 모듈식 구조와 항전 아키텍처를 반영해 제작되었고 그 설계 철학은 실제 시제품 검증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파생형은 전자전 임무에 특화된 일렉트로닉 어택형으로 광대역 재민과 전자지원 체계, 전파 혼신 능력을 결합해 아군 전력의 전자적 보호와 적 방공망의 무력화를 담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장에서는 에스코트 전자전 기체로 동행 전투기의 생존성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생형은 유연한 수출형 모델입니다. 핵심 설계와 성능은 국내형과 동일선을 유지하되 수출 규정과 고객 요구에 맞춘 장비 구성과 연료탱크 옵션을 적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조 연료탱크나 탑재 무장 구성의 가변성을 통해 고객국의 임무 프로파일과 예산에 맞춘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어 실제 수출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는 운영 편의성과 현지화 협력의 유연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현실적 대응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주목받는 안은 KF-21EX로 명명된 고성능 개량안입니다. EX는 단순한 성능 보강을 넘어 저유효 표적 면적, 강화된 센서 융합, 그리고 내부 무장창 확대를 포함한 다층적 스텔스 설계로 5세대 전투기의 핵심 특성 일부를 지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소개되었습니다. 내부 무장창의 확대는 외부 무장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양한 무장을 수납해 스텔스성과 화력 운용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또한 항전 장비의 고도화로 센서 간 데이터 융합 능력을 강화하면 전장 상황 인식과 대응 속도에서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진화는 이제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닌 전혀 새로운 재탄생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기술 자료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고성능 개량형인 KF-21EX를 통해 전투기의 본질적인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과감한 변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른바 내부 무장창의 이중화라는 설계 개념이 핵심인데, 이는 단순히 공간을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기체 내부의 장착 방식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접근입니다. 외부에 노출된 무장을 모두 흡수하듯 수납함으로써 스텔스 지향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레이더 반사면적 최소화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카이는 기관포와 냉각 라인, 내부 프레임 일부를 새롭게 재배치하는 구조 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반매립식 장착 공간을 완전한 내부 무장창으로 전환하면서 공기 흐름과 냉각 시스템까지 다시 설계해야 했고, 그 결과는 단순한 외형 변경을 넘어 기체 전반의 공력 특성을 완전히 새롭게 규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공식 인증 단계는 남아있지만 향후 시제기 시험을 통해 이 설계가 본격적으로 검증될 전망입니다. KF-21은 이미 단일 플랫폼 다임무 체계라는 미래 항공전의 방향성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이는 수년 전부터 보라매를 기반으로 한 다중 파생형 구상을 진행해왔고, 이번 공개로 그 구상이 구체적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전자전형은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하고 아군을 보호하는 방공 지원 임무를 맡으며, 수출형 모델은 고객국의 예상과 요구에 맞춘 가변형 패키지 전투기로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등장할 EX형은 단순한 파생형을 넘어 5세대급 스텔스 플랫폼으로의 진화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파생형의 한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기체 구조와 예산, 공기역학적 제약 탓에 완전한 세대 도약은 어렵다는 분석이 많았죠. 하지만 카이가 내놓은 내부 자료는 그런 예상을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내부 무장창 확장,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탑재, 센서 융합 체계 고도화 등은 단순한 보강이 아니라 새로운 전투기 철학으로 읽힙니다. 특히 외부에 달리던 표적 포드와 유도 장비를 기체 내부로 통합하면서 항전 시스템과 스텔스 설계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도록 구성된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에 언급된 통합 시스템에는 A사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능동 대응 체계가 포함됩니다. 센서 간의 데이터 융합을 통해 적탐지, 회피, 교란을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자율 대응형 항전 체계로 발전 중이며, 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적의 탐지 체계를 역이용하는 공격적 스텔스 전략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러한 기술 구조는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나 미 공군의 NGAD 개념과도 맥락을 같이 하지만, 한국형 체계는 모듈화 기반이라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역시 KF-21의 성능 향상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양산 일정이 구체화되면 블록2와 EX의 시험 비행이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며, 장거리 요격체계 및 차세대 항전 업그레이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를 생산하는 단계를 넘어 한국이 완전한 항공 전력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KF-21은 새로운 세대의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엔진, 항전, 무장, 스텔스 기술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융합되면서 이 기체는 더 이상 실험기의 범주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플랫폼은 이미 하늘 위에서의 전략적 자립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외국 기술을 따라가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연구 자료로 참고하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KF-21의 다음 목표는 명확합니다. 유무인 복합작전, 인공지능 기반 전술 비행, 그리고 완전 스텔스화입니다. 그 길의 시작점이 바로 지금 공개된 EX 개발이며, 이는 단순한 개량이 아니라 한국형 5세대 전투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던 보라매의 굉음은 이제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기술 독립의 선언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장의 규칙은 단수 명료합니다. 드러나는 자가 고표적이며 보이지 않는 자만이 생존합니다. 스텔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고 곧 생존의 전제입니다. 이러한 전략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는 초기 설계가 4.5세대 성격을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화를 택했습니다. 그 진화의 결정판으로 소개되는 기체가 바로 KF-21EX이며, 이 단어 하나가 한국 항공기술의 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외형과 설계 차원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내부 무장창의 도입입니다. 공개된 렌더링과 카이의 설명에 따르면 KF-21EX는 한 쌍의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도록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 내부 무장창은 2000파운드급 정밀유도 폭탄을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발사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무장을 숨김으로써 외부 무장에 의해 발생하던 레이더 반사 면적의 증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RCS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공중 돌파 능력과 생존성에 직결되는 설계 변화입니다. 내부 무장창의 전술적 의미는 간단하지만 거대합니다. 기존 KF-21이 외부 파일런에 장착하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정밀유도 폭탄을 내부로 수납할 수 있게 되면 발진 후 초계 침투 구간에서 적의 탐지에 걸릴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즉, 고밀도 방공망을 돌파해 깊숙한 전략 목표를 타격하거나 제한된 전장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한 뒤 안전하게 귀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추가가 아니라 임무 프로파일 자체를 확장시키는 변화로 얕은 수치가 아니라 전술 운용 개념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기술적 측면을 좀 더 들여다보면 KF-21EX의 변화는 세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상 설계의 수정입니다. 외형 윤곽과 표면 처리를 바꿔 레이더파 반사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무장 도어와 흡수제 설계를 통해 연속적이고 매끄러운 표면을 구현하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둘째는 복합 소재와 전자파 흡수제의 광범위 적용입니다. 표면층과 내부 구조물에 걸쳐 저반사 재료를 적용함으로써 기본 RCS를 낮추고 감지 거리를 연장시키려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부 무장창을 포함한 구조적 재설계로 무장을 수납하면서도 항력과 열 특성을 관리할 수 있는 공기역학 열 설계의 동시 고려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설계 변화는 단발의 패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동급 기체를 새롭게 재정의하는 수준의 개조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부 군사 전문 매체와 분석가는 KF-21EX가 F-35 수준의 완전한 스텔스와 일일로 비교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면서도 내부 무장창과 전자전 센서 융합 능력을 결합하면 사실상 실전 환경에서 매우 높은 생존성과 임무 완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몇몇 언론은 KF-21EX를 단순한 5세대로 규정하기보다 스텔스 설계의 네트워크 전투와 전자전 능력을 결합한 새로운 세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전통적 항공 선진국의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자국의 강점을 결합해 독자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센서 네트워크 통합입니다. 현대 공중전은 기체 단독의 성능뿐 아니라 센서 융합과 데이터 링크, 전자전 능력의 집합체입니다. KF-21EX는 최신형 A사 레이더와 센서 퓨전 소프트웨어, 그리고 고속 데이터 링크 체계를 통해 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동료 플랫폼과의 협업을 극대화하려는 설계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은신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감지 교란 공유 타격을 하나의 전투 사이클로 묶는 통합 전투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 점은 특히 네트워크 중심전 환경에서 비용 대비 효율성을 크게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경제성 측면 또한 국제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F-35 계열 전투기의 획득 운용 비용은 많은 국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반면 KF-21은 기본형에서 비교적 낮은 획득비와 운영비를 전제로 설계되었고 EX형으로의 업그레이드에서도 완성도 높은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여전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가격 대비 성능 우위는 예산이 제한된 국가들 또는 미국 유럽의 고가 장비를 도입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결정적 메리트가 됩니다. 실제로 중동의 일부 산유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바로 이 현실적 비용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운용 전략적 파급력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으로 인해 KF-21EX는 단순한 공중우세기 역할을 넘어 정밀 지상타격 임무와 전략적 억제 임무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확장됩니다. 이는 한반도 주변의 촘촘한 방공망 속에서도 타격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요구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또한 수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높은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다면 한국 방산 생태계 전체의 위상 제고와 공급망 확장이라는 부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현실적 한계와 기술 과제도 존재합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무게 무장 연료 배치의 최적화, 내부 무장창의 기계적 신뢰성 확보, 내부 수납 시 발사 시의 공기역학적 특성 보정, 그리고 레이더 흡수제와 접합부의 장기적 유지관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공식 발표와 전문가 의견은 이러한 과제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단계적 시험과 데이터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향입니다. 기술적 제약을 인정하되 체계적 시험과 개량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KF-21EX는 설계 검토와 시험 계획 단계에서 여러 실험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한국 항공방산 업계는 민간 IT와 방대한 전자전 경험을 결합해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무기 체계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기술 자립과 고부가가치 제조 역량 강화로 귀결됩니다. 즉, 이 기체의 의미는 단지 한 대의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력의 총체적 성취로 읽혀야 합니다. 국내 개발사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KF-21EX가 단순히 하루아침에 탄생한 설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형 개발 당시 일부 연구진과 카이 기술팀은 이미 F-15EX와 같은 최신 플랫폼을 참고하면서 내부 무장창 개념을 연구 차원에서 접목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산 한계와 기술적 여건으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 경험이 결국 지금의 KF-21EX 설계 방향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이는 한국 항공산업이 단순히 해외 모델을 흡수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작전 환경에 맞는 독자적 설계 철학을 점차 정립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KF-21EX가 주목받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기술 진보만이 아니라 그 뒤에 깔린 축적된 시행착오와 경험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국제정치의 복잡한 변수와 무기시장의 흐름이 맞물리면서 KF-21EX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동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년간 미국의 F-35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이유로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맹국이라도 스텔스기를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무기가 아님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공백을 메우며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한국의 KF-21EX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2023년 이후 F-22 관련 브리핑을 받았으나 이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산 차세대 전투기를 대체 옵션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국내적 차원에서도 KF-21EX는 단순한 무기 개발 사업을 넘어섭니다. 정치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이 5세대 전투기 기술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를 세계에 던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한국이 이 모델을 공개했을 때 중국과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이 무슨 5세대기를 만드느냐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현실은 그들의 예상을 무너뜨렸습니다. KF-21EX는 시제품을 위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실제 전력화를 목표로 설계된 실전형 모델입니다. 내부 무장창 적용, 최신형 센서 통합, 전자전 능력 보강 등 실전 생존성과 타격 능력에 직결되는 개량들이 이미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군사 매체들이 주목한 개념이 바로 5.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는 기존 5세대기의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중심전 전자전 센서 융합 같은 첨단 기능을 결합하려는 차세대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터키의 TF칸이나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 중인 GCAP 대표적이지만 이들 프로젝트는 외산 엔진과 해외 전자장비 의존도가 높고 일정도 더딘 편입니다. 반면 한국의 KF-21EX는 이미 구체적 로드맵을 확보해 블록 단계별 진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블록 1은 2026년 초 IOC를 목표로, 블록 2는 정밀 타격과 전자전 능력을 포함한 완전 작전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일정조차도 속도가 당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부 시험 단계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빠르게 진행되면서 해외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내 개발 뒤시하기를 보면 KF-21 개발 초기 일부 연구진과 카이 기술진은 이미 F-15EX류의 내부 무장창 개념을 연구 차원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예산과 기술 제약으로 완전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 경험은 지금의 KF-21EX 설계 방향에 그대로 반영되어 실전 운용을 염두에 둔 독자적 설계 철학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복잡한 국제정치와 글로벌 무기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놓여 있습니다. 전통적 우군이라도 전략적 민감성 때문에 F-35 같은 스텔스기의 판매가 제한되는 현실에서 한국산 대안은 실제 수요층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중동의 주요국들이 대체 옵션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상황은 바로 이런 틈을 노린 결과입니다. 국내적으로도 KF-21EX는 기술 시연을 넘은 실전형 모델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 도입, 신형 센서 통합, 전자전 능력 강화 등은 모두 전장 생존성과 타격력을 우선한 설계 결정입니다. 특히 국산화 비율을 65% 이상으로 끌어올려 항전 장비와 레이더, 전자전 체계를 국내에서 충당하려는 노력은 한국 방산 생태계의 자립과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핵심 전략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다양한 국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Hard in the motherfucking paint, nigga.